황금 샹슈 저택은 밀부룩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귀한 고급 주택가 중 하나였습니다. 저택 안의 주택들은 고전적이고 우아한 스타일로 지어졌고 오래된 샹슈 나무들이 곧게 뻗어 푸르른 녹음을 자랑했습니다. 모든 집들은 넓은 부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정원은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사계절 내내 꽃이 만발했습니다. 여름에 햇살이든 겨울에 눈꽃이든 황금 샹슈 저택은 항상 고귀하고 냉정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곳은 상류 사회의 상징이자 부와 명예를 갈망하는 모든 가정이 꿈꾸는 이상적인 거주지였습니다. 산시세의 아자샤 휘트모어는 이 저택에서 자랐고 그녀의 가족은 대대로 이곳에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녀는 황금 샹슈 저택의 귀족 대표로 여겨졌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하며 타고난 리더십과 고귀한 기품을 지닌 그녀는 주민들이 인정하는 완벽한 여성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자 아자샤는 어린 나이에 가족의 책임을 떠맡게 되었고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오늘 아자샤는 검은색 벤틀리 뒷좌석에 앉아 미간을 찌푸린 채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리 양쪽에는 화려한 건물과 고급 자동차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보이는 커다란 철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황금 샹슈 저택의 입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요 며칠 그녀의 기분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빨리 가요. 더 이상 멈추지 말고. 아자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아자샤의 운전기사였고 그녀 가족을 위해 수년간 일해왔기에 그녀의 습관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아자샤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벤틀리를 계속해서 앞으로 몰았습니다. 아자샤의 마음은 더욱 심란해졌습니다. 그녀는 최근 저택 내의 변화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 저택의 관리 체계가 바뀌면서 새로운 관리자가 그녀가 싫어하는 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경비 인력을 늘렸고 저택 입구의 검문 방식도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그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자샤는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 저택 경비가 익숙한 옛 친구집 모리슨이 아닌 낯선 노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자샤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왜 사람을 바꾼 거지?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모리슨 씨는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지? 이 새로운 경비는 누구야? 차가 저택 정문에 도착하자 아자샤는 그곳에 서 있는 한 인물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약 70세 정도로 보이는 노인은 저택 경비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백발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자세는 곧았습니다. 그 남자의 기품은 저택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자샤의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뭐야, 이렇게 늙은 사람이 아자샤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에는 불쾌감이 가득했습니다. 토마스는 차를 경비실 근처에 세웠습니다. 아자샤는 창문을 내리고 경비에게 손짓했습니다. 노인 경비는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눈빛은 차분하고 냉정했으며 얼굴에는 어떠한 불쾌감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침착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인.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노인 경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존경심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형식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아자샤의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고 명함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자샤 휘트모어예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여기 살았는데 당신은
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노인 경비는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반응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무전기를 꺼내 몇 마디 말한 뒤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새로운 규정에 따라 모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자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처럼 일을 처리하는 경비는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그녀 같은 신분의 사람은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속 분노는 다시금 끌어올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규정, 당신이 감히 여기서 나한테 신분증을 요구해요. 그녀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어?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 아자샤의 목소리는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노인 경비는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침착하게 그 자리에 서서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아자샤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수치심이 솟구쳤고 분노로 인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심호흡을 한 뒤 재빨리 차에서 내려놓인 경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는 고함쳤습니다. 노인 경비의 뺨은 세게 맞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모자를 고쳐 썼습니다. 아자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더욱 거세게 타올랐지만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허공에 멈췄고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그녀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자신의 신분도 잊고 이성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자샤는 조용히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켰습니다. 그녀는 오늘의 충동적인 행동이 황금샹슈 저택에서의 자신의 위치, 더 나아가 이곳 주민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자샤는 차에 타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자 따끔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좌석 팔걸이를 꽉 잡고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는 천천히 저택 정문을 통과했고 노인 경비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자제력을 잃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살아온 저택 정문에서 낯선 경비에게 화를 내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의 상황이 떠오르자 아자샤의 마음은 분노, 수치심, 좌절감 등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토마스, 빨리 출발해요. 아자샤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미건조했습니다. 마치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그녀의 감정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분하고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아자샤는 창밖을 응시하며 집으로 돌아가 조용한 환경에서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 저택 안에 있는 그녀의 저택에 도착하자 아자샤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바깥은 추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초조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들어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가구 하나하나, 그림 한 점 한 점이 예전의 따스함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과거 영광으로 가득했던 황금 샹슈 저택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따뜻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아자샤는 작게 중얼거리며 차를 탁자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강렬한 죄책감과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단지 경비에게 한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충동적이고 자제력을 잃은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비의 이름이 마르쿠스 요한센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자 아자샤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평범한 경비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황금 샹슈 저택의 새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화풀이로 때린 노인이 바로 저택의 주인이었다니. 아자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의 상황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뺨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분노도 표현하지 않고 불쾌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던 노인의 모습.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아자샤의 분노는 그의 앞에서 너무나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이 순간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자샤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침착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도발에 직면했을 때도, 그녀의 분노에 직면했을 때도 마르쿠스는 어떠한 과격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착함과 차분함은 아자샤에게 깊은 패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이성을 잃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자샤의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의 대화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끊임없이 곱씹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녀에게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번에는 예전처럼 쉽게 덮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자샤는 전화를 들어 주민협회 회장인 엘리자베스 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오늘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마르쿠스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아자샤, 어떻게 됐어요? 오늘 회의는 잘 끝났나요? 엘리자베스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자샤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오늘 저택 입구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와줄 수 있어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엘리자베스는 약간 놀랐지만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물론이죠.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 아자샤는 마음속에 큰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비록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과를 통해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가 반드시 내딛어야 할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아자샤는 거실에 앉아 엘리자베스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의 장면이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마르쿠스의 차분하고 냉정한 눈빛은 마치 그녀에게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그 개인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아자샤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울 것 없는 젊은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고집과 변화에 대한 거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녀의 입지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쿠스의 등장은 어쩌면 그녀에게 필요한 기회,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이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다른 사람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평정심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아자샤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엘리자베스 첸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자샤는 엘리자베스를 집 안으로 안내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내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예상했던 것처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자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자샤, 누구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자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결심이 솟아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아자샤는 여전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잔을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충동적인 행동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경비에게 손짓하고 생각할 틈도 없이 노인의 뺨을 때렸던 그 순간, 그때 그녀는 마치 아자샤 휘트모어가 아닌 분노에 휩싸인 제어할 수 없는 여자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었습니다. 아자샤는 이렇게 자제력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황금샹슈 저택의 오랜 주민으로서 그녀는 항상 고귀함과 냉정함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가족의 기대와 사회적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극도의 당황과 수치심에 빠졌습니다.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낯선 노인 경비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서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 노인은 처음 보는 경비였고 그녀에게는 그저 평범한 문지기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착함과 차분함은 아자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평범한 경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 태도에서 묘한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곳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저택에 녹아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자샤의 머릿속에는 그 경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온화하면서도 냉정한 노인은 평범한 경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솟아났습니다.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아자샤는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황금샹슈 저택에 대한 최신 뉴스, 특히 새 관리자에 대한 공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샹슈 저택 새 주인 마르쿠스 요한센 취임, 1년의 관리 개혁 계획 발표. 아자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의 아자샤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르쿠스 요한센. 방금 전 정문에서 만난 그 노인이 새 주인이었던 걸까요? 온화한 미소와 냉정한 눈빛을 가진 노인은 방금 전 자신이 때렸던 바로 그 경비 마르쿠스 요한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이 흐려졌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경비로 있었을까요? 일부러 겸손한 모습을 보인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걸까요? 아자샤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고 머릿속에는 방금 전에 통제 불가능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노인을 평범한 문지기로 생각하고 화를 내며 뺨을 때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아자샤는 당장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자샤의 마음은 거센 파도처럼 요동쳤고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만회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 경비가 황금샹슈 저택의 새 주인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은 너무나 경솔하게 행동해서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이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과 고집을 외면할 수 없었고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택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 변화가 과거의 삶과 가치관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아자샤는 마르쿠스 요한센의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반격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공격이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침착함은 아자샤에게 깊은 자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황금 샹슈 저택의 지배자라고 생각했지만 마르쿠스 앞에서 그녀의 자존심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아자샤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울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르쿠스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오만과 편견에 휘둘려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만나서 사과해야 해. 아자샤는 혼잣말을 하며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동시에 황금 샹슈 저택의 미래를 위해 변화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과거의 안락함에 안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자샤는 황금 샹슈 저택관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마르쿠스 요한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자샤의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습니다. 이번 만남이 저택에서의 그녀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녀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지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사과를 받아줄까? 아자샤는 불안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르쿠스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 노인은 책상 뒤에 앉아 여전히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지만 아자샤가 다가오자 고개를 살짝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자샤, 어서 앉으세요. 마르쿠스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온화했습니다. 아자샤는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눈앞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자샤는 심호흡을 하며 빨리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주변은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냉정한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황금 샹슈 저택의 우아한 외관과 잘 어울렸습니다. 마르쿠스의 사무실은 화려한 장식 없이 오히려 온화하고 성숙하며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앉아 아자샤는 이 조용한 분위기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가운 눈빛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대화가 황금 샹슈 저택에서의 그녀의 미래와 저택 주민들과의 관계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아자샤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어젯밤 일은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요. 마르쿠스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눈빛에는 비난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이해와 포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자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젯밤 일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자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는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르쿠스가 이렇게 관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자책하는 어조였습니다. 당신은 저택의 새 주인인데 제가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됐어요. 마르쿠스의 말투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해요. 우리의 반응은 눈앞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당신은 오랫동안 황금 샹슈 저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으니 적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자샤는 놀라서 마르쿠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아세요? 저는 이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위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력감과 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도전받는 느낌이에요. 마르쿠스는 잠시 침묵하며 아자샤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 했습니다. 아자샤, 우리는 모두 변화에 직면해 있어요. 당신은 저택의 전통에 익숙하지만 저는 새 주인으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왔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자샤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불안함은 이해하지만 제가 이곳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단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자샤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마르쿠스의 입장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자신이 느끼는 위협감이 단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이 땅의 전통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존중받고 인정받아온 자신의 존재감이었습니다. 저는 아자샤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한때 대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제 위치를 잃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어젯밤 제 행동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당신에게 화풀이를 해서는 안 됐어요.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자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가장 화가 났을 때조차 저는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면서 각자 다른 어려움을 겪고 나름의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순간의 충동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이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리라 믿습니다. 아자샤의 눈에 따스함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제 분풀이를 받아줄 이유는 없었는데 마르쿠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자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성장이에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저택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지입니다. 저는 이곳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고 저택의 발전을 이끌고 싶습니다. 아자샤는 고개를 들어 마르쿠스의 온화한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거부했던 것이 마르쿠스의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마르쿠스. 아자샤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빛났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마르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모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당신도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리라 믿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와 함께 이 과정을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황금 샹슈 저택의 미래를 위해 노력합시다. 아자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마르쿠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상황에서 제 자리를 찾겠어요. 마르쿠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